박스를 넘었다는 건 뭐죠? 좌측편의 매물을 다 돌파하면 큰 시세 나는 거예요.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자, 엔비디아 같은 것도 다 좌측편 매물 도고 TSMC도 좌측편 매물 돌파할 때 월봉으로 봤을 때 이 모습 나오면 따라잡으면 다 대박 납니다. 단 조건이 우량하고 큰 종목이죠. 자,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 증시 지수는 잘 못 가고 있잖아요. 종목은 가는 것들이 몇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만 가는 장이 된 이유는 좀 뭘까요, 대표님? 우리 지수의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지수가 갈 수가 없죠. 또 하이닉스도 못 가고 그래서 지수는 못 가는데 종목들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에서도 그렇고 무기 다른 섹터에서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닥에도 특히 더 그래요. 코스닥도 지수가 못 가고 바이오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상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럼에도 못 가는 거는 2차전지 섹터 애들이 시가총액을 많이 잡아먹고 있으니까 그게 또 지수를 잡아먹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오늘 또 보면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테오전이나 이런 것들은 신고가 나고 있는 거 보니까 지수 못 간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지수가 이제 잘 가고 화려해지면은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이게 이렇게 지수 못 가고 종목이 갈 때는 긴가민가 하고 이거 장이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한 종목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전부 성장주만 얘기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국시에서도 성장주지만 한국에서도 성장주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돈을 많이 벌어준 종목들을 연구해 보면 부도난 회사들이 그러니까 망했던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큰 돈을 벌어줬는데 하이닉스도 망했던 회사거든요. 기아도 망했던 회사고요. 이런 망했던 회사들이 살아나서 큰 수익을 주는 거니까 우리 망한 회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닥에서 연구를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차트로 이게 좀 몇 개 보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라가 망한다는 그때 종목을 연구해야 돼요. 네. 근데 거기가 모비스가 1580원이었는데 41만 갔으니까 뭐죠?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 부도난 회사는 위험하잖아. 그런데 부도난 회사를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살려낸 사람은 결국 이 회사의 그룹이잖아요. 바탕이 되어 있는 회사들을 보니까 죽은 회사를 살려내더라.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큰 그룹에서 부도난 회사를 사가지고 살려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는 M&A를 잘해. SK의 모토가 되어 있던 그것도 이제 한국 석유공사를 인수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도 KT에서 인수한 그 이동통신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인수해서 자기들이 키워나가고 요즘에도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인수해서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보면 이게 2,400원짜리 SK텔레콤을 가지고 엊그저께 20만 원 찍었으니까 약 100배 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우습게 보고 있었지만 지금도 대그룹에서 정말 그 괜찮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새로운 성장성을 돋보이게 만들어내는 그런 저가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만 더 보면 OCI 같은 거 IMF 때 700원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50만 원 갔으니까 1000배는 안 되래도 한 7, 800배 갔잖아요. 이런 넉마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돼. 왜 요즘에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중소형주에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고요. 특히 중국이 망한다고 하잖아요. 나라가 망한다고 할 때 여기서 좋은 종목이 많아요. 오늘 제가 이제 화두에서 이 나라가 망한다고 망한 회사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생바닥 사기는 힘들죠. 아마 조금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 매집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건데 아까 여기 봤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것도 삼성의 형제가 아니에요. 집안이 쓸만한 집안이었던 세안 미디어 이런 애들이 한골 탈퇴해서 2차 전지로 간 거니까 이것도 저희가 3,000원대 샀다가 1,5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요걸 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이 괜찮으면 버텨야죠. 그랬더니 20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고레와 긴조라는 그분의 책을 보면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넉마주로 큰 수익을 냈으니까 지금같이 나라가 망한다고 할 때 중국에서도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한국에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넉마주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해보는 거, 연구해보는 거죠. 전 종목 차트를 보시면서 기업을 분석하고 하면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역시 주식 투자는 아이디어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투자는 언제나 아이디어, 여러 아이디어를 너무나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아이디어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GS건설도 1,500원대 했다가 18만 원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라가 망한다고 할 때가 찬스다. 그리고 코로나 왔을 때도 엄청난 찬스를 줬잖아요. 요즘에 좀 코로나 때 올라갔던 종목들이 요즘에 나라가 좀 어려우니까 또 삼성전자까지 빠지고 그러니까 요새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주가들이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넋 놓고 나라는 안 돼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 좋은 종목을 찾으면 인생을 바꾸고 정말 그 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망한다고 볼 때입니다. 그걸 기회를 줬고 호황일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거기 잘못 들어가면 외려 물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지금 이제 호황을 누리는 업종 중에서도 중소형 주들이 새로운 호황을 누리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GS건설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이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발굴하시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요즘에 장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보면 지수 때문에 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수익이 엄청 나고 있죠. 이거 제 계좌인데요. 보세요. 영풍정밀이나 KBC 드림텍, 그 다음에 두산, KB금융 같은 거 금융주 있잖아요. 금융주를 빼먹어서 금융주 수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KB금융이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안 보였는데, 메리츠금융이고, 이런 거 보면 금융주가 수익을 엄청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수만 탓하고 있는 게, 지수를 탓할 게 아니라 좋은 종목들을 담고 이렇게 장기로 가야 된다. 올해는 장이 나빴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장이 괜히 나빴거든요. 그래도 한 9%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제 잘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폭발하면은 아마 수익이 많이 날 테니까 늘 어디서 봐야 되냐면 소외된 종목, 인기 없는 것.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거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쪄봤더니 9.17% 나왔더라. 여기서는 수익이 많이 났지만 밑에 마이너스 난 것들이 수익률을 갉아먹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평균을. 그러니까 좋은 가치주를 많이 담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장이 나쁠 때 이 정도지만 장이 돌아서면 올라가잖아요. 지수도 이제 같이 올라. 그러면은 수익률이 그런 해는 100%도 나오고 하죠. 그래서 주가는 매해 수익을 내는 게 아니야. 장이 될 때 왕창 먹고 안 될 때는 좀 마이너스 날 때도 있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수익이 작고 그렇지만 장이 돌았으면 한 번에 그래서 수익 내고 조정하고 수익 내고 조정하면서 가는 거니까 가치주를 여러분들이 잘 담고 장기로 가시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미국 국장과 중국장 한번 비교 분석 좀 해주신다면요. 결국 주가가 말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 하면 사람들이 다 망한다는 게 좀 아주 완전히 답으로 가지고 정답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우리나라도 그랬고 다 IMF 때 그렇게 망한다고 그랬고 또 미국도 2008년 리먼 사태 때 다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완전히 부도 나눠가지고. 근데 지나봤더니 그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망한다는 자리 거기서 여러분이 그 나라의 주식을 연구해야 돼요. 중국도 2007년에는 우리나라 그 중국 본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서학개미가 몰려가듯이 중국으로 그냥 본드를 몰려가가지고 본드에서 돈 많이 벌었죠.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때 중국 본드 만들어가지고 돈 버신 분들 많잖아요. 중국 본드를 줄 서서 샀으니까. 미래에셋을 많이 했었죠.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는데 본드를 사러 가는데 사람이 너무 안 돼 많아가지고 줄 서서 그게 요즘에 보니까 서학개미가 줄 서서 미국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사고 있다는 거 그거는 내가 보기에 가도 그렇게 큰 수익은 안 난다 이렇게.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인기가 많은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테슬라를 개인 투자가 제일 많이 샀다 그러면 테슬라 조정하죠. 요즘에는 엔비디아를 많이 샀다. 엔비디아가 시고가 나도 여기서부터는 많이 못 간다. 왜 그러냐, 큰 슈퍼개미들을 보면은 100%가 올랐다 갑시다 성장주가. 그러면 슈퍼개미들은 바닥에 사가지고요 100까지 안 갑니다. 60, 70에서 팔고 나와요. 나머지 버블 구간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도체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거는 쉬고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신저가 까는 거하고 TSMC하고 너무 극과 극이죠. 반도체 시장도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고 늙어서 허물허물 죽어가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그 인기 있는 업종이나 인기 있는 시장을 많이 연구할 게 아니라 거기에 전 금액을 투자할 게 아니라 이제 인기 없는 중국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국에도 좀 자금을 배분을 나눠서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테크 주식들이 너무나 눌렸어요.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니까요. 제일 부정적인 게 개인 투자가나 누구나 망한다고 하면 그 주식은 개인 투자가 없는 거야. 왜? 망한다는 날을 살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주가가 폭등을 한다 그러면 그건 큰 손만 가지고 있고 개인이 없고요. 월가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연구해보면 알리바바나 그런 종목들 그 텐센트나 시가총 1위잖아요. 연구해보면은 미국 큰 펀드들 블랙락이나 뱅가드 같은 회사들이 상위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주식도 미국의 그 큰 펀드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우량한 회사들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도
지독한 고생을 했잖아요. 1950년대, 60년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거든. 근데 중국도 얼마나 고생했냐면 1960년대는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은 그런 상황에 갔던 나라 사람들은 보면요. DNA에 그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중국이 그 정치만 좀 바뀌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마 시진핑이 와가지고 시진핑 이전에 잘 나갔잖아요. 후진타오에서 잘 나갔는데 시진핑이 너무 공산당을 갖다가 저거 하니까 경제가 좀 어려운데 아마 좀 경제가 어려우면 지금 부양책 쓰면서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도 반성하지 않겠어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그래서 우리가 좀 분산 투자할 때 있다. 중국이나 그다음에 한국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브릭스이니까 브릭스의 ETF 같은데 지금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잠시 반등하긴 했지만 며칠 전에도 최근 1년 중 최저가 썼었는데 그 이유랑 반도체 업황이 올해 4분기 기점으로 꺾인다는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가 너무나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이 반도체에 돈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지만 반도체도 보면은 인텔이 많이 꺾였어요. 이게 지금 인텔 차트인데 인텔이 삼성전자보다 더 먼저 망가졌잖아요. 근데 옛날에 최고 강자였단 말이에요. 인텔. 자동차도 보면 옛날에 포드나 크라이슬러가 잘 나갔지만 지금 주가가 없잖아요. 얘들도 이제 쇠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게 좀 망가지고 저물어 가고 있고 새롭게 TSMC나 엔비디아 같은 게 뜨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보기엔 이제 반도체가 2008년부터 우상향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그 비중을 조금 좀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특히 반도체 하면 그 ETF를 좀 많이 투자하거든요. 반도체 ETF의 3배짜리. 그거 있잖아요. 3배짜리는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을 넘었는데도 3배짜리 ETF는 전고점을 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수수료가 비싸서 조정할 때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3배 ETF를 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서학개미들이 보니까 화끈해가지고 3배, 2배 아니면 안 살라고 그러는데 그게 수수료가 비싸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기왕이면 그래도 3배, 2배 수수료도 좋아. 그 우리나라의 거를 매매해야지 똥이 한국에 남는데 미국 걸 매매하니까 수수료 전부 미국에 준단 말이야. 우리나라 ETF 만드는 분들은 뭐 하시는지 몰라. 엔비디아도 인버스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왜 인버스를 안 만드냐고. 삼성전자도 인버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서약개미들이 인버스 살려면 미국 거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텔이나 삼성전자가 좀 추한 모습입니다. 이 추한 모습은 이게 많이 빠졌다고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 이제 내가 보기엔 시작이에요. 이게 해서 조금 더 반등 나올 겁니다. 많이 빠져서 좀 반등이 나오면 반등 나오는 게 내려가는 저거 하는 자리고 여기서 차트를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전망은 시세의 원리가 인기가 있어서 한번 꺾이면 오래 조정받는 거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40년 올라가서 사람들이 믿어버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도 엄청 믿어가지고 삼성 기본으로 다 넣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한번 TSMC가 신고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거 뭐예요? 삼성전자 1등 했었는데 지금 1등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이 들어온 건데 포스코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고점을 매번 넘어줘야 돼. 이번 반도체 반등에서 하이닉스는 전고점을 넘었는데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못 넣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야.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건 죄가 큰 점이 시세의 원리로 봤을 때 죄가 크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포스코도 2007년에 인기가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네네. 인기가 많았던 2021년에 삼성전자의 모습이잖아요. 인기가 많았잖아요. 동학개미 하면서. 그때 여기 엄청 인기가 많아. 그리고 나서 조정 후에 반등 나오는데 전고점 못 달고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보면은 전고점 돌파 못하고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싸다고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세의 원리를 보면 실망한 매물을 다 소화해야 가거든요. 그런데 큰 이런 대형주들이 한번 조정이 들어가면 소화하고 이걸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바닥에서 3번 이상 바닥이 나오기 전에는 사지 마세요. 최소한도 2번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큰 종목은 기술적 분석이 잘 맞는다. 그러냐면 포스코를 보면서 포스코가 15년 조정했죠. 삼성전자 앞으로 관망하시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또 우리나라의 국운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우리가 아껴야 되겠죠. 내 주식은 안 사더라도 갤럭시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보면 젊은이들이 처음 그냥 아이폰을 해서 내가 물어봤어. 왜 아이폰이 좋냐 그랬더니 아이폰이 디자인이 이쁘대. 근데 내가 써봤어. 2개 다 써봤더니 갤럭시가 좋은 게 뭐냐면 뭐 셀카 찍을 때도 찰칵 찍어줘요. 이렇게 하면 찍어줘. 근데 아이폰은 안 되더라고.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갤럭시에. 근데 안 알아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커피도 보면은 스타벅스만 먹듯이 브랜드가 무섭긴 무서운데 삼성전자는 우리 국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국산품 애용을 좀 도와주셔야죠. 일본 가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자동차도 외제 없어. 다 자기네 차, 일본 차만 타는데 우리는 아파트 지하 가면은 BMW하고 벤츠로 꽉 차 있어. 그래서 나도 이번에 G80 주문했어요. 저번에도 소나타 하나 샀는데 G80 빨간 소나타 하나 샀고 이번 G80도 하나 샀는데 국산품 애용 전도서 하려고 이제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 국산품 애용이라는 게 막 학교에 써붙이고 그랬거든. 근데 요새 이제 누구도 말 안 하는데 그동안 너무 호황이었는데요. 약간 삼성전자를 보면서 호황이 꺾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대그룹들이 국군의 우리 국가의 운명과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늙은이들 다 이거 월 30만 원 주는 거 누가 줘? 다 개고 돈 벌어와서 주는 건데 자동차는 현대, 기아차, 삼성차 뭐 있잖아. 그런 거 좀 타고 스마트폰은 갤럭시를 좀. 갤럭시. 네. TSMC가 지금 신고가 났는데 대만이 우리를 지금 누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발해야 되고 특히 삼성전자 우리 재벌들 훌륭한 사람들을 영입해서 그 애플 보면은 애플 그 스티브 자식이 안 하잖아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 빌 게이츠 자녀들이 경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을 줘야 된다고요. 우리 국가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재벌 2세 회장님들은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SOS를 월봉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지금 TSMC가 신고가 났죠. 그죠? 이게 반도체 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나고 있는데 얘 못 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3배짜리는 수수료가 비싸. 녹아 내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서 봐야 될 게 TQQ 정고점 돌파하고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고점 돌파보다 3배짜리들이 조정받을 때 더 많이 녹아내리니까 여기 3배짜리 하지 말고 1배짜리 하세요. 3배짜리는 결국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사더라도 1배짜리를 하셔야지 3배짜리 하시면 결국 수수료 많이 줘서 나중에 조정할 때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3배짜리 한다는 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도박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3배짜리 ETF에 대해서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 팔자 계속 이어왔는데 외국인들은 왜 계속 팔았는 거죠?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세의 원리를 너무나 많이 잘 아는 분들이라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고 잘못하는 거 있고 경영진이 세상에 앞서가고 있는데 좋은 CEO를 둬야 되는데 그 재벌 경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또 특히 그 엔비디아 납품하는 HBM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납품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중소기업들 제대로 못 해줘서 그래요. 한미 반도체하고 소송 걸었다는 건 뭐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미 반도체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거에서부터 영향이 와서 삼성전자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죽으라고 좀 팔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금융은 보면 신고가 나고 있죠. 요즘 금융, 무기 이런 것들, 바이오들 신고가 나고 있으니까 너무 삼성전자에 목매이지 마시고 삼성전자는 40년 동안 너무나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장기 보유한 분들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있고 조정을 좀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시세를 많이 낸 종목들은 한 번쯤 깊게 조정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그냥 완전히 다 털고 가는 거니까 그런 조정을 여러분들이 예상해서 너무 서두지 말고 또 비중을 잘 나눠 담았다면은 참으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비중을 거기다가 몰빵했다고 하면 좀 힘드실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신고가 나고 있는 업종을 여러분 보시면서 종목 연구에 잘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판다는 거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판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는 거고 블룸버그에 보면은 지분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있어요.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나 이렇게 그런 거 보거든요. 그러면 TSMC나 이런 거 보면은 블룸버그나 뱅가드 같은 미국의 큰 펀드들이 다 가지고 있어 위에. 텐센트 같은 것도 그래. 근데 삼성전자는 보면은 뭐 삼성물산이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화재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전부 삼성그룹 이재용이 홍라이 여사, 이재용이 동생들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이 보이잖아요. 미국의 좋은 종목들을 보면 사람 이름이 안 보입니다. 대주주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큰 펀드들에게 종목이 넘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 기회에는 조정하면서 환골탈태 해야 되겠죠.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또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는데, 젠슨 엔비디아 CEO는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 AI 전용치인 블랙웰의 수요가 미쳤다, 블랙웰 생산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엔비디아는 앞으로 정고점 다시 돌파할까요? 지금 전고점이 다 왔습니다.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전 고점이 140.76불이고요. 어제가 139.6불까지 찍었다 내려왔는데 아마 여기가 치열한 전쟁일 거예요. 여기 넘거나 넘었다 올 수도 있고요. 강한 종목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시세를 전체적으로 봐야죠. 시세가 전체적으로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게 막 치고 많이 이런 시세는 아닐 거다. 이런 시세는. 비중이 많은 분들은 좀 줄이고 만약에 여기서 쌍봉을 치고 내려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신규 편입은 좀 조심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즐기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를 많이 내고 지금 이 국면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 시세가 이렇게 많이 난 이게 시세가 분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성장주에 취해 있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 투자가들이 아주 많이 사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이 아마 그렇게 쉽게 많이 매겨주지는 않을 겁니다. 비중을 잘 조절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그럼 한국이나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요? 한국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못 가고 종목이 가는 장이니까 오늘 이제 금융주 한번 보고 갈게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축복입니다. 대단한 수익을 내고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이건 앞으로 더 갈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할 때까지 가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제비금융도 배당도 많이 주고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시구가 났네요. 여기 또 보면 KB금융도 21년도 10월 19일 날 김작가 TV에 나와서 얘기한 자리가 여기 어디더라고. 조정을 좀 했지만 이제 시구가 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KB금융이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은행주가 올라오면 계속 지하로 들어와가지고 퀀트 투자하는 사람이 뭐 금융주는 제외한다고 돼. 금융주. 그래서 내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금융주를 제외하는데 법비서는 왜 은행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A월드 가지고 있고 보험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죠? 금융주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오래간만에 금융주가 이걸 넘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또 뭐 하고 있죠? 뭐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라는 거. 밸류업이잖아요. 근데 배당도 많이 주고. 자, 보면 지금 고점 막 넘었죠. 이건 박스 이론 공부해서 전에 추천했던 나는 주식처럼 250만 불을 벌었다. 그 다음에 제시류보, 부자빠가 읽어주는 제시류보 이야기. 그런 책을 보시면 이 박스를 넘었다는 건 뭐죠? 좌측편의 매물을 다 돌파하면 큰 시세 나는 거예요.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자, 엔비디아 같은 것도 다 좌측편 매물 도고 TSMC도 좌측편 매물 돌파할 때 월봉으로 봤을 때 이 모습 나오면 따라잡으면 다 대박 납니다. 단 조건이 우량하고 큰 종목이죠. 작은 거보다. 그죠? 그럼 이런 거 시세에 좀 이제 시작이는 거잖아요. 그죠? 금융주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시가총액 4위입니다. 삼성이고 집안도 괜찮아요. 네. 시가총액 4위면 작은 종목 아니죠? 큰 거죠. 자, 이런 종목이 여기를 지금 막 돌파했습니다. 이제 막 돌파했어요. 따끈따끈해, 내가 보기엔. 근데 저는 여기부터 계속 좋아했어요. 왜? 이 회사가 매출도 오르고 잘하고 있더라고. 돌파하면 저 같으면 더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 이런 거를 좌측편 매물 돌파하는 거 살 때도 큰 종목에서 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코스닥이 못 간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코스닥도 보면은 지수는 못 가.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이걸 돌파했어요. 그러면 인정해 줄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넘었잖아요. 시가총액 1위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그렇게 잔꼬리를 흔들며 장난치지 않는다고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엔 뭐 했어요? 지난번엔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방향을 잡으면 전고점 돌파하고 어땠어요?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만인이 열광할 때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고점은 자, 그러면 거래소에서 고점 넘어가는 거 보세요. 얘하고 유한양행 보세요. 지금 유한양을 얘기하네.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장이 삼성전자가 못 갔다 뿐이지 여기 사야죠. 근데 나는 이 유한양행을 아주 오래부터 샀어. 이런 데 들어오기만 하면. 이런 데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고. 여기 보세요. 이 박스를 돌파했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올 때마다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한양행이 얼마나 사운이 좋잖아요. 그리고 평판이죠. TSMC 사운이 뭔지 알아요? 고객과 싸우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사운은 뭔지 아세요? 인재제일. 인재제일인데 이재용 씨가 인재제일을 CEO로 심어야 될 거 아니야. 인재제일이 없으니 사우만 하면 그 할아버지 때 한 거지. 이명재 회장님이 인재제일했는데 유한양행도 보면 굉장히 이 회사의 그 사운이 좋아요. 근데 유한공고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돌파하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도 단 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코스닥의 바이오 중에서도, 이런 거는 내가 한올 바이오 같은 건, 이런 들을 때마다 나는 좋아해, 이럴 때. 이거 오늘 신고가 났죠? 이런 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20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20년. 그러면 이런 걸 인정해 주셔야죠. 여러분들이 박스를 돌파하는 좋은 종목들은 잘 가고 있다, 한국 지수의 종목들. 그 계좌 한번 보죠. 계좌 보면 여기도 뭐, DB손해보험,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죠? 한화엔지니어링, 삼성화재.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KB금융도 있고, 한올바이오도 있죠, 저는. 예, 수익률이 100% 났네요. 그리고 니가캠바이오, 이 코스닥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DB손해보고 삼성화재를 한번 보고 가자고요. 금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폰트에서 금융주를 제외한다는데 내가, 금융주가 대박 나겠다. 제외하니까, 예, 안 보잖아. 이게 40년 동안에 1000배 이상 올라가고, 그리고 조정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세게 들어오면 다 손절하거든요. 펀드도 25% 빠지면, 손절해요. 그럼 30만원대에서 11만원 오면 다 손절했겠죠. 네. 그리고 다시 전고점 돌파하잖아요. 이건 30년 넘게 올라가 1000배 이상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량주를 사서 오래오래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금융주에 이거 보험. 그리고 미국에서 버핏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보험주죠. 보험주 중에서 이번에 새로 산 게 처보 CB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DB금융 한번 보자고요. DB금융이 뭐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을 인수한, 동부에서 인수한 한국 자동차 보험이에요. 이게 100원도 안 했던 주식이야. 막 개도 안 물어간 주식인데 수십 년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금융주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거 믿을 만한 종목이에요. 이거 외국인 지분도 보면은 이런 건 많아요. 외국인 지분이 48%, 삼성화재도 한 50%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석할 때 외국인 지분이 많은가 보는 거고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신고가를 났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금융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 마시고요. 어쩌면 이번에 금융주가 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금융주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KB금융도 가지고 있고, 보험주도 가지고 있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 보유해요. 예, 박스 돌파하는 걸 사서 장기 보유하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초보자들, 연세 많은 분들, 주식에 대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주식시장에 오면 노후자금 다 뺏기시니까 주식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주식이 위험해요. 모르면. 왜냐하면 주식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이제 삼성전자 보면 올라가다 지금 내려오죠. 내가 어느 국면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추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좋은 게 아까 내가 얘기한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원 벌었다.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알죠?